네, 드디어 등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등교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곧 볼 건데, 수행평가 보기 전 수행평가 준비하는 시간을 2차 시정도 갖겠습니다. 수행평가 준비, 평가 준비. 수행평가를 무엇을 볼 거냐면 사업 계획서를 볼 겁니다. 사업 계획서 혹은 기획서, 사업 계획서 혹은 사업 기획서를 볼 건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치면 월요일날 수행평가 준비 강의를 듣고, 자, 화요일날 수행평가 준비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등교죠. 수요일날 등교인데, 이제 수요일날 등교 때부터 수업을 시작할 건데, 그 수업 내용이 이 수행평가 준비입니다. 수행평가 준비인데, 등교 당일날 수업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등교 당일날 수업을 하면 민중들의 봉기가 예상이 됩니다. 민중들의 봉기가 예상이 되어서 이날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겠고, 그러면 결국 목요일, 금요일이 이렇게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날 또 나와서 실습실에서 수행평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다음 주가 지나가겠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 또 오겠죠? 다음 주 월요일이 오면 그때도 수행평가 준비 한번 하고, 그럼 총 수행평가 준비 이때는 약간 애매하니까 없다고 치고, 수행평가 준비를 총 하나 둘셋넷 다섯 번을 하게 되죠. 다섯 번. 월요일과 화요일날 이제 온라인 강의로 들어야 정상이지만, 만약에 못 듣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목요일 금요일까지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3번, 많으면 5번, 꾸준히 참여하면 5번, 이 정도의 수행평가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날 6월 2일이 되겠죠. 6월 2일 화요일, 6월 2일 화요일날 수행평가를 보게 됩니다. 6월 2일 화요일날 수행평가를 보고, 수행평가 내용은 여기 나왔듯이 사업계획서, 기획서고, 수행평가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실습실에서 실습실에서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줄 겁니다. 그 프린트물을 나눠줄 거고, 그 프린트물 이렇게 있으면 그 프린트물의 질문에 대한 답을 논술형으로 적을 겁니다. 논술형 평가입니다. 논술형으로 적어서 제출할 겁니다. 실물 제출.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는 지금 계획한 이 계획대로만 따라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준비 단계를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걸 미리 말해주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무엇을 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팔 것인가? 무엇을 팔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해 고민인데, 이 고민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조건들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틀을 좀 잡아주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경험성, 지속성,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경험성 같은 경우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있는지, 관심 분야, 관심 분야, 그리고 자신의 특기가 좀 반영이 되는지, 자신의 특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자신이 관심 가지고 있는 물건은 더욱 다른 사람들보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자신이 잘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많다는 걸 표현하고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경험까지 있으면 물건을 팔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 구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를 잘 안다. 그러면 컴퓨터 관련된 부품을 파는 게 정말 좋겠죠. 컴퓨터를 잘 안다. 그러면 컴퓨터 관련된 부품을 파는 게 좋은데, 그거를 좀 줄여서 한 부품으로 줄여서 난 뭐 모니터를 팔고 싶다, 아니면 나는 키보드를 팔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이런 것들 통틀어서 묶어서 그냥 전자제품을 팔고 싶다 해도 됩니다. 전자제품을 팔고 싶다 해도 되고, 나는 화장품을 잘 안다, 그리고 난 화장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자기의 흥미가 좀 큰 그런 분야나 물건들을 생각을 해 봅니다. 화장품을 좋아하면 화장품 관련된 걸 팔면 되겠죠. 화장품을 어떻게 구하지, 화장품을 어떻게 판매하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연계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팔 것을 정해야 됩니다. 팔 것을 정하고 그 다음 접근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팔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 아이템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속성. 지속성 같은 경우엔 내가 이 물건을 팔 게 지속적으로 판매가 될 건지 그걸 예상해 보는 겁니다.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보냐면 트렌드랑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트렌드랑 경향에 많이 영향이 미칩니다. 이것 또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저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 힘들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때 정말 판매가 늘어난 게 뭐죠? 당연히 마스크죠. 마스크 판매가 늘어났죠. 그래서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싶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는데 정말 이건 반짝 아이템이죠. 반짝 아이템. 지금 이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 케이스인데, 이 코로나가 만약에 잠적이 됐다, 수그러들었다, 이럴 때 이 마스크 판매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뭐 전략적으로 난 마스크 반짝 판매하고 다시 업종 변경하겠다, 아니면 다시 판매 물품 변경하겠다, 이래도 되긴 하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지속성이 있는지 그걸 감안하고 지속성이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보겠습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엔 온라인 판매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뭐냐면 뭐 설치, AS, 유지보수, 맞춤형, 그리고 배송, 이러한 것들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약간 제약이 되고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많이 발전이 되어서 옛날에는 온라인으로 이걸 팔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한되는 것도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뭐 있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구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구 많이 온라인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구 업체, 온라인 배송 업체에서는 제한되는 게 뭐냐면 조립식으로 배송을 해야 됩니다. 조립식으로 배송을 해서 사용자에게 조립을 시켜야 사용자가 직접 조립하는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야 배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송이. 가구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일반 택배 업체에서 쉽게 배송 안 해줍니다. 이거는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금액을 엄청나게 줘야, 배송이 가능하고, 가구 전문 배송 업체랑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추가 금액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송 문제, 이 서비스에서 걸리기 때문에 가구가 조립식으로 배달되고, 가구가 조립식으로 배달된다는 건 선택의 폭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선택의 폭이 떨어지면 판매하는 데 제한이 미칩니다. 그리고 침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침대나 매트리스는 그렇다 쳐도 침대 같은 경우도 직접 자기가 이제 누워보고 많이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구관 이런 것도 있고 체험관 이런 것도 있고, 그래 직접 자기가 누워봐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이걸 사용자들이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송, 설치,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서비스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을 팔까? 무엇을 팔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거 생각을 할 때 세 가지 제가 키워드 포인트: 경험성, 지속성,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무엇을 팔지 정하라고 했죠. 이 무엇을 팔지 정한 후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중 첫 번째, 자 중요합니다. 사업체명, 온라인 쇼핑몰명. 사업체명과 온라인 쇼핑몰명은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사업체명과 온라인 쇼핑몰명을 통일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지는 사업체명이 이제까지 우리가 실습한 내 쇼핑몰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체명 정해졌죠. 사업체명 정해지고 그 다음 정해지는 게 분류입니다. 분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우개를 팔고 싶다. 수제 지우개를 팔고 싶다. 수제 지우개를 팔고 싶은데 이 수제 지우개라는 항목이 어디에 속하냐 하면 문구류에 속합니다. 문구류. 그렇죠? 큰 분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포함하는 분류.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팔까를 정한 상태에서 사업체명과 분류를 미리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팔 것이 정해지면 이것을 기본으로 사업체명과 분류를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형광펜 표시한 부분 중요합니다. 형광펜 표시한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수행평가 대비는 총 3번의 파트에서 지금 첫 번째 파트를 끝낸 겁니다. 오늘 한 첫 번째 파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사업체명, 분류를 적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적냐? 무엇을 팔까를 먼저 해결하고 고민해서 생각을 한 후에 사업체명과 분류를 적어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지금 했던 강의 자료랑 연습 자료를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강의 자료랑 연습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이 올려놓은 것을 보고 실제로 연습해보고 복습을 해봅니다. 복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복습과 연습을 진행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파트를 진행하겠습니다.